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제2강 신변보호 동작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변보호를 위해서는 가능하면은 이 신변보호 동작을 실행할 때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동작을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변보호 동작을 연습하다 보면은 자신감에 넘쳐서 간혹 이렇게 행위가 좀 이렇게 오버되거나 과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급기야는 법적인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 신변 보호 동작을 내가 정말 제대로 익히고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 몸을 보호하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 의뢰인 혹은 우리가 탐정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의뢰인을 보호해야 될 어떤 그런 입장이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보호하고 의뢰인을 보호하는 그런 목적으로 동작을 해야만이 좀 현명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동작들이 결국에는 폭행이나 법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는 동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적인 논란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은 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동작들이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상해에 대한 죄가 되기 때문에 상해가 되지 않는, 가능하면 상해가 크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신변보호 동작을 실시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신변보호 동작들을 알고 있다고 가만히 있으면은 결국에는 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모임이나 연습하는 모임이나 지인들 모임을 통해서 서로 같이 연습하면서 동작을 몸에 자주 익혀놓는 것들이 나의 안전과 또 의뢰인의 안전을 위해서 좀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은 정당방위, 즉 내가 한 행동이 나는 반드시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가다 보면은 그게 정당하지 않는 방법이 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방위가 어떨 때 되어지는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명확한 인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방위는 현재 예전 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요소들에 의해서 쉽게 되어질 수가 있지만 현재 아주 복잡한 그런 법 체계에서는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많은 어떤 그런 요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신변보호 동작을 정당방위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신변보호 동작이 상대방을 위해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 상해가 되지 않고 폭행이 되지 않고 그런 어떤 선에서 가능할까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현실이지만 해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신변보호 동작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이렇게 동작에서 우리의 행동이 신변보호 동작이 내가 정당하다고 혹은 나는 폭행을 하지 않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동작이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잠시 영상을 한번 보고 동작을 한번 보고 현실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탐정 업무 시에 호신을 하기 위해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을 터치를 해야 되는데 터치를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현재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잠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를 위협하시는 분이 이렇게 와서 멱살을 잡습니다. 근데 저는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싸우려고 안 하기 때문에 이 위협하는 사람을 싸움을 안 하려고 어깨를 잡고 하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 손에 터치를 하는 순간 저는 법적인 책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 위협하는 사람이 목을 잡고 아프다고 이렇게 엄살을 부립니다. 예, 그러고 이렇게 엄살을 부리면 어떻게 하죠?
대부분 병원 가겠죠. 병원 가서 보통 진단을 끊어옵니다. 진단을 끊어오면 보통 아프지도 않지만 병원에서 진단 끊으러 오면 몇 줄 끊어줄까요? 예, 맞습니다. 2주 끊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요 위협자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2주 진단서를 끊어옵니다. 끊어와서 저에게 물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려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물려줘야 되죠. 근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저는 증인을 찾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증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저에게 증인을 서주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증인 서가지고 이런 일에 엮여버리면 불편하기 때문에 안 서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서줍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사람 증인 말고 요즘은 벽에도 있고 천장에도 있는 기계 증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날 보니까 우리 위협자 위쪽에 이렇게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CCTV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게 됩니다. 제 억울함을 밝혀주기 위해서 가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것을 보고도 머리를 갸웃거립니다. 왜냐 그러면 그 각도가, 그 CCTV 각도가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위협자를 도와주는 각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라는 것은 항상 왜곡되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상황에서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있던 경찰이 갸웃거리는데 위협자가 그 순간에 바로 증거를 내밉니다. 다쳤다고 이렇게 진단서를 내밉니다. 그 진단서에 보면은 목을 다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리고 그 순간 경찰은 인정을 하게 됩니다. 증거를 보고. 그 순간 저는 범죄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죄인데 죄가 들어올까요? 첫 번째, 상대방을 건드렸기 때문에 폭행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프다고 했기 때문에 상해죄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목을 아프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살인미수가 되어버립니다. 제 손이 CCTV에 가려져 가지고 목 조른 거와 비슷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폭행죄, 상해죄, 살인미수까지 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다음은 힘의 원리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좀 더 현실적인 어떤 호신 동작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가하는 물리적인 힘의 위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위협 동작을 내 힘이 아니라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내 힘만 가지고 예전처럼 힘과 어떤 그런 그 권력 이런 거로서 법을 좌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가 힘이 세다고 혹은 내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나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힘을 써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은 법적인 문제에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문제에 당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아니라 상대방의 힘을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힘을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 활용의 원리라 그럽니다. 활용의 원리. 활용의 원리는 내용적으로 상대방의 힘을 활용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위협하는 힘, 그 힘을 내가 활용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평소에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아닌데 점점 힘이 떨어지는데 그 힘을 내 힘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힘을 활용하느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 또 그런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내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실기 부분에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활용하는 원리는 회전의 원리입니다. 나의 회전하는 힘을 통해서 상대방의 동작을 무력화시키고 힘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동작입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동작하는 거 보시면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흐름의 원리입니다. 흐름의 원리 그러면은 조금 아마 궁금하신 뭐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희들 무술하는 사람들끼리는 흐름의 원리를 조금 유식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자말로 물 흐를 유자를 써가지고 유의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운동을 해오면서 이 유의 원리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유의 원리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이 유의 원리, 흐름의 원리가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깨달은 부분이 있습니다. 즉, 물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흘러갑니다. 이 흘러갈 때는 큰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갑니다. 이 물이 홍수거나 쓰나미나 이런 정말 어떤 급류가 아니고서는 그냥 흘러가는 물은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물이 어떤 상황이 되면은 아주 센 힘을 만들어냅니다. 혹시 어떤 상황이 되면은 센 힘이 만들어진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낙차의 원리입니다. 물이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 뚝 떨어질 때, 즉 물이 위에서 밑으로 뚝 떨어질 때 그때 물은 아주 센 힘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흐름의 원리, 위에서 밑으로 낙차의 원리를 활용하는 게 흐름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원리는 조금 있다가 영상으로 잠깐 동작을 보여드리겠지만 지금은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활용의 원리, 회전의 원리, 흐름의 원리로 따로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원리는 실제로 활용을 할 때는 그 한 동작으로 실행을 해야지 큰 효과가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위협하는 힘을 줄 때 그것을 힘을 이용해서 뒤로 당겨서 회전을 해서 바로 뚝 떨어뜨릴 때, 그럴 때 아주 센 힘이 만들어지고 상대방이 효율적으로 중심을 잃거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와 그냥 일반 기술을 치고 차고 꺾고 넘기는 그런 기술을 활용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조금 있다가 영상에서 동작을 하는 영상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전혀 제가 상대방을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상대방이 나에게 위협을 하는 힘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이 원리의 힘의 원리에 의해서 상대방의 중심을 잃거나 혹은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때문에 상대방의 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피해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100%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저에게 약간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법적인 여러 가지 어떤 분란, 논란을 잠재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원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꺾고 치고 차고 던지고 넘기고 하는 이런 기술들은 기술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동작에 따라서 한 기술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힘의 원리는 원리적인 부분, 이론적인 이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가지고 상대방이 꼭 멱살이 아니라도 어깨를 잡든지 어디를 잡든지 간에 내 몸을 어디를 잡든지 간에 이 원리를 적용해서 여러 상황에서도 이 원리를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라는 것은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이렇게 원리를 내가 배우고 익히고 하더라도 연습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익히고 혹은 이 강의를 듣고 나시고 나면은 반드시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하고 연습을 할까요? 혹시 집에 같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대부분 사모님 계시죠?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원리를 듣고 이해하셨으면은 또 좀 이따가 영상을 우리 보시게 되겠지만 이해하셨으면은 반드시 연습을 우리 사모님하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 사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은 연습 같이 하지 마십시오. 괜히 사모님한테 오해받습니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사이가 좋으신 분들만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연습하는데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내 오늘 뭐 이렇게 호신술 좋은 거 배웠으니까 잡아봐라 해볼게 이러면은 아무도 안 잡아줄라 하실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혹시나 다칠까 싶어서. 그래서 가능하면은 연습할 때 좀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습하실 때는 그 충분한 취지를 알려드려야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아주 흉흉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위험하다. 그래서 밖에서 우리 이렇게 그 소중한 이렇게 아내가 나가고 남에게 다치면 안 되니까 몸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가르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린 이 활용의 원리, 회전의 원리, 흐름의 원리가 혹시 너무 어려우신가요? 아주 이렇게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마 충분히 이해하시고 충분히 또 설명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학계라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가르쳐 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르쳐 줄게 하고 이야기하시고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집에 계시는 사모님께 이 원리를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셔서 사모님도 밖에 나가가지고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더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밥상에 반찬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활용해서 사모님께 알려드리고 가르쳐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같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가르쳐주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마시고 또 이제 같은 모임을 하시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친구의 관계 또 혹은 여러 가지 모임에서 이런 데서 이걸 꼭 한 번씩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다른 분들에게도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을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다음 이어서 이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동작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활용의 원리에 대한 동작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위협을 하는 사람은 멱살을 잡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멱살 잡는 방법을 가지고 동작 시연을 하겠습니다. 자, 멱살을 잡고 한번 세게 밀어 주십시오. 자, 금방처럼 이렇게 저는 거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협하는 사람이 주는 그 힘, 나에게 위협하는 힘을 제가 활용해서 금방 상대방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금방 손목을 잠깐 잡았는데 이 손목 잡은 거는 혹시나 지금 우리 영상 촬영하면서 다치지 않을까 싶어서 잡았습니다.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넘어갈 수도 있고 굴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 때문에 이렇게 손목을 잡았습니다. 이게 바로 활용의 원리입니다. 다음은 회전의 원리에 대한 동작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동작은 마찬가지로 멱살 잡는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힘 주시고. 네, 금방 보여드린 동작이 회전의 원리입니다. 상대방이 힘을 주는 그 힘을 제가 회전하는 힘으로써 상대방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동작입니다. 저는 손을 대지도 않고 아무런 힘도 사용하지 않지만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게 회전의 원리입니다. 다음은 흐름의 원리에 대한 동작을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네, 잡아주시고 자, 밀어주십시오. 자, 이렇게 상대방이 미는 힘을, 위협하는 힘을 흐름의 원리, 위에서 밑으로 뚝 떨어뜨리는 낙차의 원리를 이용해서 상대방 힘을 제압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넘기기도 하고 중심을 잃게 만드는 이런 원리가 흐름의 원리입니다. 자, 방금 이렇게 영상을 보셨습니다. 실기 동작을 보셨는데 호신이라는 것은 제가 가장 일반적인 어떤 위협 형태, 멱살 잡는 그런 동작을 가지고 실기 시연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방 보여드렸듯이 이 동작들은
실기 동작들은, 실기 영상들은 상대방의 힘에 따라서 동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센 힘을 주지 않는데 내가 이 동작을 하다 보면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너무 센 힘을 했을 때 또 내가 또 이렇게 이 동작을 연습하지 않으면은 제가 동작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쉬운 동작이라도 연습이 수반되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꼭 이 동작을 실기하실 때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2강과 관련한 문제풀이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신변 보호 동작 시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입니다. 첫 번째, 무조건 상대방을 때려 눕히는 게 상책이다. 다음, 정당 방위에 대한 상황을 인지한다. 상해가 크지 않는 방향으로 동작을 실시한다.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동작은 피한다. 자, 이게 보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무조건 상대방을 때려 눕힌다. 자, 1번이 답입니다. 가능하면은 신변 보호 동작은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동작을 해야 되는 거지, 상대방을 무조건 때려 눕히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 신변 보호 동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꼭 유념해서 현 상황에서, 실제적인 상황에서 부닥쳤을 때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신변 보호 시 활용하는 힘의 원리가 아닌 것은입니다. 자, 흐름의 원리, 회전의 원리, 활용의 원리, 타격의 원리, 뭘까요? 예, 답 마지막에 타격의 원리입니다. 아까 흐름의 원리, 회전의 원리, 활용의 원리는 다 제가 설명드렸고, 이 세 가지는 한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몸을 보호하는 동작을 아까 시연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타격의 원리라는 것은 힘을 활용하는 원리가 아니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원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낙차의 원리에 의해 상대의 힘을 무력화시킨다. 자, 낙차의 원리 하니까 뭐가 생각날까요? 예, 물이 생각납니다. 물. 그래서 활용의 원리, 회전의 원리, 제압의 원리, 흐름의 원리 중 물과 관련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마지막에 있는 흐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물이 낙차하는 원리, 위에서 밑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힘의 원리에 의해서 아까 몸을 보호하는 그런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앞에 설명드린 내용들을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신변 보호 동작 할 때 주의할 사항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가능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 내 몸 보호하는데 거기에 일단 써야 된다. 그래서 몸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동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현실적으로 제일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 법적인 논란,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반드시 이렇게 좀 유념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원리나 동작이라도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평소에 연습하지 않으면은 아무 쓸모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금방 잊어져 버립니다. 몸으로 익히지 않으면은 금방 잊어지기 때문에 평소 모임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꼭 익혀 두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힘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대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힘을 가하기 때문에 내가 호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가하는 그 힘,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겨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가하는 물리적인 힘, 위협하는 힘을 가지고 활용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힘을 활용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활용의 원리, 회전의 원리, 흐름의 원리. 이 세 가지 원리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무술들이 다 이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보여지는 모습이 다를 뿐입니다. 칼을 가지고 하는 그런 무술이 있고 발만 가지고 하는 무술이 있고 그 다음에 던지는 무술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무술들이 있습니다. 원리는 하나지만 이 원리지만 다 표현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원리는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한꺼번에 이 동작 세 개가 같이 실행되어야만이 아주 큰 효과가, 제일 좋은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내가 어느 부분이 잡혀 있든지 간에 어떤 유혹을 받든지 간에 여러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고 또 이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약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